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신부의 유산율이 다른 지역의 평균치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72%가 대기업, 중견기업 소속으로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 캔디의 당류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19 기해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기해년의 기가 황금색을 뜻하고 해는 12간지의 마지막 동물인 돼지를 뜻해서 올해를 황금돼지의 해라고 하는데요.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하시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신부의 유산율이 다른 지역의 평균치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대 이진용 교수팀이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출산 여성 37만 1,341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신부의 평균 유산율은 4.55%로 분만 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평균 유산율 3.56%보다 높았습니다. 분만 취약지 가운데 유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10.3%였습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7,662명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17%로 전년보다 13%포인트 늘었습니다. 하지만 72%가 대기업, 중견기업 소속으로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년보다 79.6%로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비타민 캔디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비타민이 들어있는 데다 맛도 좋아서 아이들이 즐겨 찾는데요. 문제는 이 캔디에 당분이 많아서 비타민을 섭취하려다 비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뽀로로부터 키티, 토마스 기차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포장된 어린이 비타민 캔디들입니다. 비타민이 함유된 데다 맛도 좋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비타민을 섭취하려 캔디를 먹다간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 캔디 20개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캔디 1회분을 먹으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뇨 1일 섭취 기준의 최대 28%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식으로 주스나 과자까지 섭취한다고 생각하면 1일 기준치를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류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소화 비만이나 소화 당뇨 그리고 충치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이런 비타민 캔디를 어린이에게 줄 때는 그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유산균이나 비타민 영양 성분의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7개, 거기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캔디 11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당류에 대한 의무 표시 규정이 없는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또 일반 캔디 7개 제품이 온라인몰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운전자가 멈춰선 앞차를 보고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쿵소리가 나더니 차가 밀려 앞차까지 들이받습니다. 왜 이래? 누가 막았어? 멀쩡히 가던 차량이 갑자기 가드레일로 돌진합니다. 모두 졸음운전 탓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먼 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설 연휴 전날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20% 정도 증가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멀미약입니다.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감기약 역시 졸음 유발 성분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다가 졸리면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잠시 각성 효과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 피로가 더 쌓입니다. 조금이라도 졸릴 때는 쉼터나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운전대를 놓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교대로 운전할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보험에 가입하고 가족이나 친척끼리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것도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절이면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게 되는데요. 취업 준비생이나 직장인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과 결혼 관련 잔소리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진보은 씨. 명절만 되면 친척들의 잔소리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항상 들으면 스트레스인 말 중에 하나가 살 빼라는 말이랑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나이가 홍기가 찬 나이라고 해야 되나? 하니까 이제 결혼해라는 말이랑 취업을 준비 중인 원종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잘 준비 잘하고 있냐. 4학년인데 저기 이제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모이는 게 좀 부담이기도 하죠. 사실 원래 설날이 즐거워야 되는데.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로 구직자는 취업, 직장인은 결혼 관련 얘기를 꼽았습니다. 이들은 월급을 묻는 질문, 본인 관리에 철저히라는 잔소리, 나이가 많으니 서두르라는 당부, 구체적인 미래 계획에 대한 질문, 2세 계획과 같은 말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 중 53%는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47%는 친지들의 잔소리가 싫어 귀성을 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듣고 싶은 말은 연휴만큼은 충분히 휴식하라는 조언, 소신껏 하라는 응원의 메시지, 아직 젊다는 격려 등이었습니다. 극심한 구직난에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 훈계나 잔소리보다는 믿고 응원하겠다는 말을 건네는 건 어떨까요? 한 남성이 창문을 열고 껑충 뛰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간단히 베란다 난간을 넘어 침입하기도 합니다. 명절 연휴 때면 빈집털이가 평소보다 20%나 늘어나는 만큼 집을 비운다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하고 가로등이 밝아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경찰 순찰팀은 연휴 기간에도 범행 취약주택을 점검하러 골목 곳곳을 누빕니다. 집주인이 부재 중이라면 순찰 문고리를 걸어 집중 순찰 대상임을 알립니다. 경찰은 도움이 필요한 집을 찾아 집안 내 방범시설 점검도 해줍니다. 빈집 털이범이 주요 침입로로 삼는 창문, 특히 방범창이 없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꺼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외출할 때는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것이 불안하다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탄력 순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순찰 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탄력 순찰을 신청하신다든지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순찰 장소와 시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아드리고 있습니다. TV 등을 예약해 켜고 끄거나 방에 불을 켜두는 것도 빈집털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상위 0.1%의 입시 경쟁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는 고액 입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상류층의 사교육 문제를 풍자한 한 드라마. 한국의 입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사교육에 대처하고자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72개 학원에서 14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7년 63개 학원에서 7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액 학원 운영자와 유명 강사 등 14명으로부터 70억 원의 탈루 소득을 추징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 역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와 명절 연휴, 강남 4구와 양천구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불법 사교육을 다룬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입시 컨설팅과 과외 교습 등의 탈법 소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놀이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해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유아 대상 외국어, 놀이 교습을 하며 교습비 초과 징수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생 B는 지도자를 찾아가 친구 A의 가방에 술과 담배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A의 소지품을 검사해도 될까? 답은 A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입니다. 기관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비공개 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침해 사안들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권 교육을 받은 어린이 청소년의 비율이 45.4%로 2012년 60.8%보다 낮아졌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상황들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건강, 폭력,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동, 교육, 안전, 자기결정권 등 8개의 영역에서 36가지 구체적인 사안과 사례별 인권 보호의 판단 기준과 조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내 청소년 시설과 기관 100여 곳에 배포하고 시설별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쌀밥부터 나름의 조리법이 필요한 서양 요리까지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은 지금 식품업계의 화두이자 1인 가구 맞벌이 가정의 큰 관심사입니다. 기존 설비로 만들 수 있다 보니 큰 투자가 필요하지도 않아 식품, 유통업계에선 너도나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정 간편식 시장은 2015년부터 빠르게 성장해 이듬해 2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장 규모가 3조 원은 가볍게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정 간편식은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생활에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가량은 주식을 대체하기 위해 산다고 답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즉석밥과 볶음밥이 52%로 압도적이었고 국, 곰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간식이 아닌 한 끼 식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정에서의 조리를 대체하기엔 영양과 함유 성분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시판 제품 조사 결과 열량은 하루 권장치의 평균 60%에 그쳤고 나트륨 함량은 133%로 지나치게 짰습니다. 간편식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된 영양소와 함께 저염, 저당의 레시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간편식의 과도한 의존은 영양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다른 음식에 곁들여 먹기를 조언합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까지 도맡은 주부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명절만 되면 장시간의 노동 등에 지친 주부들은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스트레스에 따른 두통은 물론 갑자기 늘어난 가사노동에 온몸 구석구석에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약간 신경 쓰면서 먹으니까 소화력도 좀 감소를 하고 위산분비도 증가하고 그래서 위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육통, 관절염 이런 것들. 명절엔 평소보다 가사노동 시간도 늘고 강도도 높아지는 만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음식들.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합니다. 명절이면 아무래도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먹게 돼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또 일교차가 큰 환절기라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조리 전과 식사 전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남은 음식을 싸갈 경우 승용차 안보다는 트렁크 등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가사일 탓에 피로감을 느끼는 자녀와 달리 부모의 명절 증후군은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비롯됩니다. 북적대던 집이 한순간에 조용해지며 공허함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사위나 며느리를 대할 때의 부담감이 돌아간 뒤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 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사위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잘해줘야지 딸한테 잘할 텐데 조금 더 잘해줬어야 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따로 살 때는 알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나 쌓였던 감정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관심이지만 자녀는 간섭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전해하지 마시고 둘이 잘 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으면 내가 잘 키웠구나,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애들로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이런 명절 증후군을 겪지 않으려면 자녀 세대가 평소 부모에게 관심을 갖고 자주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부모 역시 명절이 지난 뒤에도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허전함을 달래는 것도 명절 증후군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전과 고기, 나물의 떡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대부분 기름에 튀기거나 볶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습니다. 떡국과 나물로 식사를 하고 전을 몇 개 집어먹은 뒤 후식으로 식혜까지 마시면 한 끼 식사로 성인 하루 권장 칼로리 섭취량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 정도 과식을 하면 살이 찌는 것은 물론 심혈관 질환자는 혈관 걱정까지 해야 할 정도입니다. 건강하게 명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칼로리 폭탄에 주범인 전을 부칠 때는 두꺼운 프라이팬을 쓰고 재료의 물기를 확실히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기름을 더 넣으면서 하셔야 되고 잘 타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고 천천히 조리를 하시는 게 적은 기름으로도 빨리 익히는 방법이거든요. 또 음식 재료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쓰면 포만감이 빨리 느껴지고 자체 단맛 덕에 설탕을 덜 쓰고도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 나물과 채소, 김치 등 저칼로리 음식부터 먼저 먹으면 식사량과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밥상에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도 과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늘 꼭대기에 구름산이 있었어요. 그곳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아기 도깨비 뿌뿌가 살고 있었지요. 뿌뿌야, 손 닦아라. 싫어. 뿌뿌야, 세수해라. 싫어. 싫단 말이야. 뿌뿌야, 뿔도 깨끗이 닦아야지. 귀찮아. 도깨비 대왕인 뿌뿌 아빠는 말 안 듣는 뿌뿌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옳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도깨비 대왕은 가마솥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볼 수 있도록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깨비 대왕이 만든 것은 초록색 안경이었어요. 뿌뿌야, 아빠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 자. 우와, 멋지다. 이거 쓰고 놀아야지. 아빠, 감사합니다. 뿌뿌는 안경을 쓰고 신나게 뛰어놀았지요. 한참을 놀던 뿌뿌는 자기 손을 보게 되었어요. 오, 이게 뭐야? 뿌뿌의 손 밑에 때가 덕지덕지 끼어있고 그 속엔 벌레들이 우글거리지 뭐예요? 깜짝 놀란 뿌뿌는 뒤로 발라당 자빠졌어요.
정신을 차린 뿌뿌는 거울을 보았지요. 작은 벌레들이 뿌뿌를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스스한 머리를 좋아한단다. 한 번도 닿지 않은 네 뿔은 우리들의 놀이터지. 미끄럼도 타고 술래잡기도 하고 말이야. 무서워. 뿌뿌가 입을 벌리자 누런 이 사이에도 벌레들이 우글거리지 뭐예요? 우리들은 이런 지저분한 곳을 좋아하지. 더럽고 냄새나고 축축한 이곳 말이야. 싫어. 싫다고. 그 후 뿌뿌는 날마다 이도 닦고 머리도 감고 뿔도 깨끗하게 닦았대요.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명절에 가장 고생을 하는 우리의 어머니와 아내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하니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